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 인사 2팀장 박지형입니다. 저는 하나큐셀에서 인사평가, 보상, 조직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과 해외법인 글로벌 HR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를 제 천직으로 생각하고 벌써 19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19년 동안 삼성, 두산, 현대라는 여러 대기업을 거쳐 인사혁신처 글로벌 교육과 서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HR 전문성을 쌓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그리고 다니기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졸공채로 입사하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대졸공채로 입사를 해서 부서 발령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히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받으면서 인사팀 선배들이 저의 활달함과 오지랖을 보고 인사팀 배치를 적극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사 업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매력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밤낮 고민해서 인사제도를 새롭게 기획하거나 개편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을 때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만족하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제 업무가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고 구성원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구성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인사 업무를 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HR인이 되기 위해서 공감적인 경청, 겸손함 등 여러 필요한 역량이나 덕목이 있을 텐데요. 저는 완벽함과 유연함의 줄다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의 삶과 꿈을 위한 그런 인사제도를 기획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인사는 사람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가급적 완벽한 프로세스나 정책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로 사람들을 대하고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인사 업무를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업무는 다른 부서 업무하고 좀 다르게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누가 해야 할지 불분명한 모든 업무는 인사 담당자가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HR이 사업을 알아? 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HR을 단순히 백오피스 기능으로만 조직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회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야 해서 희망퇴직 명단에 있는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야 될 때 그때만큼 제 업무가 미울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퇴직을 하셔야 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 심정을 제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진행한 저 또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죄책감을 가지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함과 보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여러 번 뿌듯함과 그런 보람을 경험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은 중국 법인의 27% 임금 인상을 진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법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절대 한 3, 4%의 임금 인상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HR 이슈를 제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 임금 인상을 진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진행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적체되어 있는 인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경영진 분들을 설득을 하기도 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제가 결국은 27%의 임금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직원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주재원 분께서 정말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임금 인상을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높은 임금 인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27%의 임금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 직원들이 더 이상의 이직을 하지 않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인사에게 고맙다는 그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메일을 아직까지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상반기는 어느 때보다도 HR 담당자들에게 도전과 그런 자극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분위기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코로나 블루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과거에는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평가 보상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온라인으로 공론화되면서 그것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 또한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HR의 역할이 더 이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런 중심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문화 중심의 인사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기업 경쟁력의 주요한 차별점이 되면서 조직 문화 업무는 더 이상 일회성에 그치는 캠페인, 그리고 습관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직원 만족도 조사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조직 문화 업무는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되는 그런 핵심 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HR이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인터벤션은 조직 문화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